네,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3년 반 만에 일어난 일이라 투자자분들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도 오랜만이시죠? 네, 이게 상징적으로 어쨌든 3,000포인트를 뚫은 네. 게 의미는 있지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뚫을 거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이제 좀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나 세게 올라가는데 네. 인버스를 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 제발 이렇게 이제 랠리가 시작됐을 때 좀 거꾸로 가는 거는 좀 우리가 하지 말자. 종목을 잘못 골라서 뭐 아쉽게 또 수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방향성을 나는 지금 다 상방으로 보고 이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꺾이겠지 하면서 자꾸 인버스를 사다 보면은 과거에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시장이 이렇게 정말 폭등장이 왔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인버스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3,000포인트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더 올라간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풍부해요. 오늘 새벽에 이제 MSCI에서 시장 접근성 리뷰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편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백조 원의 이제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접근성 리뷰라는 것 자체가 각 항목별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하나가 딱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공매도.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음 주 24일이 되면 MSCI가 선진국 지수 이제 편입을 위한 워치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관찰 대상국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올라간다면, 물론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요즘 뭐 외국계에서 우리나라를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MSCI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워치리스트로 이제 등재를 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지금 시장을 좀 추가적인 상방을 놓고 종목 대응을 좀 하셔야만 하는 그런 구간이다. 여기에다가 각종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어떤 때보다도 시장이 이제 조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뭐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다가 기술적인 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 자체는 이제 3,000포인트 뚫은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시점, 출발선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고, 당장 뭐 4천, 5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멀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막 2,300, 2,400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지금 순식간에 3,000포인트를 뚫었으니까 하반기 때 3,500, 뭐 내년에 4,000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발 좀 인버스 여러분들 자제하시고, 차라리 종목을 못 고르시겠으면 저는 레버리지에 이제 배팅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구간이니까 그 시장에 이제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종목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시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피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강한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전장 드디어 로봇이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로보티즈를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이틀 전에 오후장 수급 특징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면서 지금 온갖 정책주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로봇만 못 가고 있다. 근데 결국 로봇도 이 AI가 이제 대전환이 이제 시작되면 디바이스 단에서는 로봇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지컬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이제 외국계 리포트들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뭐 특히 중국의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로봇 시장이 커지면 또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로보티즈가 개장 초반에
16%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어제 그저께 로보티즈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16%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계속 이제 로봇 업종을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 순환매하면서 바람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던 로봇주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안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꼭 주목을 좀 해보시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기존의 또 정책 이슈가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 날아가셨죠? 울산에 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 지나고 바로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SK그룹이 7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울산에다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10시부터 공식 행사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 7조 원 투자에 대한 부분들 축하를 해주러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까지 직접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1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 오늘 발표를 했죠. 네이버, 카카오, SK 지금 줄줄이 다 AI에 대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소외됐던 로봇 업종까지도 추가될 수 있다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공략할 종목을 잘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흐름에 올라탄 로보티즈를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 이제 코스닥 지수가 네. 800포인트는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니 지금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뚫고 있는데 네. 코스닥은 아직 800도 못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00을 뚫을 때는 꼭 이제 주인공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될 수 있다. 오늘 오후장 이제 수급 특징주는 보로노이를 한번 이제 정해봤는데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코오롱 티슈진이 장중에 그냥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이제 바이오 USA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2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코오롱 티슈진의 이제 TGC 과거에 이제 인보사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이제 관심을 나타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티슈진이 그냥 한 방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보로노이가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VRN162 부작용이 거의 0에 가까운 이제 차세대 항암제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나오면서 오늘 개장 초반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 17%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이렇게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들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에코프로 BM까지도 주가가 거의 9%, 10% 급등하고 있죠. 오늘 또 이제 정부에서 수소차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한 5천억 원 정도 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이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이제 생산 확대에 대한 부분도 정책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이제 웬만한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시가총액이 이제 큰 종목들 각 섹터별로 지금 다 걷어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뚫을 때는 또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로봇 업종, 2차 전지 배터리 업종 이런 업종들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보로노이를 중심으로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특히 바이오 USA 때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오후부터 참석했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하고 미팅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할 거고 주말 되면 이제 또 당뇨학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800포인트를 이제 뚫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가능성을 여러분들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약 기대감이 반영된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주 보로노이를 꼽아주셨네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매니저님이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인투셀이 8% 수익 중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이제 주가가 좀 밀렸을 때 네.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약품 관세 얘기를 꺼내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투심이 조금 약화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 왜 자동차 업종도 아무리 관세 얘기하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종이나 반도체 업종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오늘은 또 셀트리온, 뭐 바이넥스, SK 바이오팜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멈칫거렸던 종목들까지도 지금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특히나 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잖아요. 인투셀은 또 ADC 관련해서도 리가켄 바이오하고는 조금 뭐 직접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링커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제 시젠보다도 사실 이제 좀 탁월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다. D&D 파마텍이 처음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았을 때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노보 노디스크보다 흡수율이 뭐 10배 이상, 뭐 몇십 배 이상 높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D&D 파마텍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투셀도 굉장히 이제 시총이 작은 좀 소형주지만 앞으로 이제 ADC 시장이 크게 이제 확장됐을 때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 또 분할을 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쪽으로 이미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 이후에 가장 먼저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 사업이 ADC 신약 개발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인투셀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하고도 또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서 35,000원, 6,000원대 이제 바닥이 확실하게 지금 잡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 충분히 저는 뭐 도달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45,000원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진이 30% 수익 중입니다. 최근에 원전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대형 원전주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쉬고 있으니까 중소형 원전주들이 이제 막 급등을 하잖아요. 특히나 또 어저께는 원전 해체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고리로 이제 원전 해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최종 결정이 다음 주에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어저께 이제 우진 엔텍이라든지 오르비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해체 시장이 무려 500조 원 정도 이제 시장 규모라고 하거든요. 대형 원전 하나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이걸 안전하게 해체하려고 하면 한 1조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도 한 15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하는 이슈긴 합니다만 최근에 원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좀 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런 단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우르르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실제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약간 좀 세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략적으로 요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 이런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대형주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 특히 현대건설은 어저께 웨스팅하우스에서 영국에다가 4.4기가와트 이제 규모의 대형 원전 건설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거기 컨소시엄에 또 현대건설이 이제 참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형 원전주들이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하고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다음 주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제 대형주들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여전히 이제 원전 이슈가 강하다. AI 이슈, 데이터 센터, 또 그에 따른 전력 수요, 그리고 원전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여전히 이제 에너지 이슈가 정책적인 이슈 속에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퓨얼셀이 44% 수익 중입니다. 오늘 장중에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가잖아요, 이제. 지금 네.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태양광 풍력 다음에는 이제 수소도 분명히 정책적인 이슈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예산을 거의 5천억 가까이 이제 배정한다.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은 미국의 또 연료전지 수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그야말로 1,000만 조 이상 이제 대량 거래를 좀 터뜨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역시 이것도 재생에너지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아침에도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이 급등했었죠. 그리고 태양광 풍력이 이제 조금 쉬니까
뭐 태양광 풍력도 다시 분명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이제 태양광 풍력의 일몰제 보조금도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이 가는 거거든요. 대장주 이제 두산 퓨어셀이 움직이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또 상하 프론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제부터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정책 수혜주들은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특히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행정부처들과 이제 국가기관들이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검찰이 업무 보고하는 거 30분 만에 속된 말로 이제 깠다라고 하잖아요. 중단을 시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이번 행정부에서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이제 추진할 것인지를 각 행정부처가 오롯이 반영을 해서 다시 업무 보고를 지금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행정부처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이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각 행정부처의 현안으로 1순위로 지금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행정부처마다 최근에 문화관광부는 무슨 50조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굉장히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생태계 안에서 크게 보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지만 그 안에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소 그리고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 이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뭐 7월 이후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이슈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AI와 이 에너지 정책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반드시 이제 관련주들을 좀 편입을 해 놓으셔야 시장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드디어 3,000피 고지를 탈환한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 이게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좀 네.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꼭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13만 5천 원 현재가로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구석에 숨어 있는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때 이제 코스피가 3,300을 뚫고 코스닥이 1,300포인트를 뚫을 때 그때 어떤 종목이 급등했냐면 LG전자가 상한가 갔어요. 현대차, 기아가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름만 대면 그냥 알만한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너무 여러분들 이런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막 구석에 숨어있는 막 소형주들, 막 테마주들 찾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로봇 기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로봇 수혜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현대글로비스 5장 수급, 어제 그저께였나요? 5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글로비스는 물류회사예요. 근데 현대차 그룹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정의선 회장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켰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사람은 그냥 정의선 회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투자했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평가 차이 예상되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게 되면 가치가 최소 7조에서 많게는 10조 원 가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분의 일부를 블록딜을 해가지고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를 매수를 해서 사실상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하는 이제 이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말끔하게 이제 이슈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역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모비스도 가지고 있고 현대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분은 다른 기업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지분 가치가 이제 반영되는 건 현대글로비스가 그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로봇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제네시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물류들을 이제 다 전담해서 이제 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현대글로비스고 하반기 때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업황이 이제 조금 살아나고 해외 수출이 이제 다시 이제 성장 가도를 좀 달린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현대글로비스는 상법 개정안 어저께 원래 이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여야가 지금 법사위원장 이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조금 더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지금 이번 정부에서 가장 1순위로 지금 추진해야 될 과제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국회 통과하고 바로 이제 대통령이 공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현대글로비스는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향후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그룹의 또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분명히 이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에 대한 이제 수급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뭐 삼성 SDS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동안에 정말 안 가고 무거웠던 종목들이 갑자기 그냥 20%씩 급등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글로비스도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를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코스닥도 네. 800포인트를 뚫는다면 이제 또 제약바이오 업종도 제가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31,300원 현재가로 큐로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RT 치료제와 관련된 국내 대표적인 수혜 기업. 제가 며칠 전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라는 기업을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종목 정말 최근에 쉬지 않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CART 치료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세포 자동화 공정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큐로셀은 실제 지금 암발셀이라고 하는 CART 치료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2상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고 국내에서는 이미 국내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환자들한테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약효가 탁월하다. 오늘도 이 암발셀에 대한 이제 기사가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개장 초반에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바스켓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되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쨌든 이 CART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서서히 이제 형성이 좀 되고 있죠. 킴리아라고 하는 이 CART 치료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요 이제 파이프라인은 한 번 주사 맞는데 4억이 넘거든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이런 CART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큐로셀이 가장 상업화에 좀 근접해 있는 기업으로 가치가 이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력의 임상 성공 모멘텀을 갖춘 큐로셀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끝나고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제가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시간에 정책 수혜주들의 순환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4시 온라인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통해서 김영민 매니저와 더 많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